부산 자갈치 수산시장 한복판, 한겨울 바람에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은 손수레를 끄는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아이고 또 오셨네. 할머니는 늘 그렇듯 말없이 참돔을 가리켰다. 오늘은 20킬로만. 그 짧은 한마디가 끝이었다. 민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걸 다 뭐 하시려나 혼자 사신다던데. 누군가가 말했다. 그분 혼자 살지. 근데 매일 20kg씩 사가. 참돔만. 사람들은 농담 삼아 참돔 할매라 불렀다. 하지만 누구도 그 뒤를 따라간 적은 없었다. 단 한 사람, 민수를 빼고는. 시장 한쪽 4시 40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할머니는 늘 같은 버스를 탔다. 검은 고무장갑을 벗어 가방 속에 넣고 낡은 스카프로 머리를 감쌌다. 그 동작이 마치 의식처럼 정갈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결국 뒤를 밟았다. 바다로 향하는 길.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창밖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에 든 참돔 포대를 꼭 안고 있었다. 마치 아기라도 아는 듯했다. 민수는 창가 너머로 그녀의 손등을 봤다. 검게 그을린 피부, 그 위에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주름, 그리고 팔목에 얇은 끈 하나가 감겨 있었다. 그 끈에는 조그만 나무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수호라는 글씨가 새겨진. 민수는 중얼거렸다. 수호 그게 누구 이름이지? 버스가 멈췄다. 끝자락엔 작은 포구가 있었다. 사람은 거의 없고 갈매기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다. 할머니는 포대를 들고 천천히 바닷가로 걸었다. 민수는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그녀는 바위 끝에 서더니 포대를 풀었다. 붉은 비늘이 저녁 햇살에 번쩍였다. 20kg의 참돔이 그녀의 손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물살이 일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다. 오늘도 먹으렴. 내가 좋아하던 참돔이다.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이상한 소문. 다음 날 시장 사람들은 또 봤다. 그녀가 같은 시간에 나타나 또다시 참돔 20kg을 사갔다는 걸. 민수가 물었다. 그분 가족은 없어요? 다른 상인이 대답했다. 남편은 오래전에 바다에서 죽었다고 하고 아들은 실종됐다더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뒤로 매일 같은 물건을 사가잖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참돔을 사는 손길은 정확히 무게를 재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흘러왔다. 그 냄새 속에서 그는 낮에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오늘도 먹으렴.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누굴 그렇게 먹이려는 거죠, 할머니? 다음 날 민수는 참돔 상자를 옮기던 중 포대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젖은 신문지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눌린 듯한 글씨. 1993년 월 1 태풍 수호 실종자 명단. 그 순간 민수의 손끝이 멈춘다. 그 글씨 아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다. 박수호 당시 18세. 부산 남한 끝자락 해질녘의 바다. 갈매기가 소리 지르며 내려앉고 썰물에 따라 붉은 비늘들이 반짝였다. 바다 위로 참돔 몇 마리가 떠올랐다. 배가 뒤집힌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서 한 노인이 두 손을 모았다. 오늘도 잘 먹으렴 우리 수호야. 멀찍이 숨어있던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다. 이른 새벽 수산시장.
민수는 참돔을 손질하며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옆 상인 정필수가 물었다. 야, 너 어제 왜 그리 늦었냐? 술 마셨냐?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참돔 할머니 있잖아요. 그 양반 또 20킬로 사갔지. 그걸 바다에 던지더라고요. 말 그대로 바다에. 다 그대로. 정필수가 비웃었다. 에이, 설마 그 비싼 걸 참돔이 킬로에 3만 원은 하잖아. 내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던졌어요. 매일. 그 말에 주변 상인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 미쳤네.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다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그녀의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오늘도 잘 먹으렴. 민수는 다음 날 시장 문 닫는 시간을 일부러 늦췄다. 그리고 오후 4시 반. 그녀가 버스를 타는 걸 또 보았다. 이번엔 같은 버스를 탔다. 좌석 맨 뒤 그녀와 세 줄 간격을 두고 앉았다. 버스 안은 어둑했고 창밖으로 노을이 기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검은 포대를 꼭 안고 있었다. 그 속에서 참돔의 꼬리가 살짝 비쳤다. 빨갛고 생생한 색. 그녀는 손끝으로 그 꼬리를 천천히 쓸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달래듯. 민수는 무심코 그 손을 오래 바라봤다. 그 손은 아들을 쓰다듬던 어머니의 손처럼 보였다. 버스가 멈췄다. 어제와 같은 폭우였다. 하늘은 노을과 바다가 맞닿아 붉게 번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위까지 천천히 걸었다. 손에 든 포대는 묵직했다. 바위에 앉은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날이 고요하네. 그래. 그날처럼 거세지 않아서 다행이다.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건 그냥 이상한 습관이 아닌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그녀는 포대를 열었다. 커다란 참돔을 하나 꺼냈다. 양손으로 조심스레 안은 뒤 바다로 던졌다. 물살이 일며 반짝이는 물결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또 던졌다. 참돔은 파도에 떠올랐다가 잠시 후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수호야, 내가 좋아하던 참돔이야. 엄마가 매일 올게 약속했잖아. 그날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눈가에 반짝이는 물기를 비쳤다. 그건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그날 밤 녹음된 음성을 다시 들었다. 바다의 파도, 그리고 수호라는 이름. 그는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수호 어선 실종사고. 1993년 태풍 진화 당시 20톤급 어선 전복, 선원 전원 실종. 그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수호, 당시 18세.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팔목에 매달려 있던 나무 조각의 이름. 수호. 밤 민수는 포구 근처 절벽 위에 섰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바다 위를 바라봤다. 파도 사이로 잠시 붉은 물결이 스쳤다. 마치 참돔의 비늘처럼.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건 미신이 아니야. 누군가를 잊지 못한 사람의 약속이지. 그는 눈을 감았다. 파도가 들려주는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다. 다음 날 민수는 참돔 포대 안에서 우연히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그 사진 속 젊은 군복 차림의 남자 옆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있었다.
그날 바다로 나가겠다고 말한 건 내가 먼저였단다. 그녀의 숨겨진 고백이 시작된다. 민수는 참돔 상자 안에서 젖은 신문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엔 젊은 군복 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인 한 명. 여인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를 견뎌낸 흔적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 한 줄이 있었다. 1992년 수호의 첫 출항.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여인이 바로 박영희 할머니였다. 그날 오후 민수는 박영희가 자주 들르던 작은 국밥집을 찾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봤다. 아, 민수 씨. 그 참돔 할머니 찾으러 왔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여기 자주 오셨어요? 그럼요. 거의 매일 오셨죠. 늘 국밥 하나에 소금 조금만 넣고 남은 국물은 절대 안 버리셨지요. 절대 안 버렸다고요? 응. 늘 그릇째 들고 나가선 바다 쪽으로 조금 덜어놓고 오셨다니까요. 얘도 먹어야지 하면서.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상 그녀의 과거. 그녀의 남편 박정길은 어부였다.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은 참돔 잡는 귀신이라 불렀다. 아들 박수호는 그의 그림자처럼 바다를 따라다녔다. 1993년 여름, 그날도 바다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기상청은 태풍 진화의 북상 소식을 내보냈다. 박영희는 말렸다. 오늘은 나가지 마요. 바다가 심상찮아. 남편이 웃었다. 참돔은 태풍 전날이 제일 잘 문다. 내일 팔면 학교 등록금 나올 거야. 아들 수호가 말했다. 엄마, 나도 같이 갈래.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내일 학교 가야지. 하지만 수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랑 마지막 여름 낚시야. 그녀는 끝내 말리지 못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줄 몰랐다. 그날 밤 배는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직접 박영희의 집을 찾았다. 산동네 끝자락 낡은 양철 지붕 밑 작은 집. 문 앞엔 손질된 참돔 머리가 쌓여 있었다. 누렇게 마른 비늘이 바람에 흩날렸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시장 민수요. 어제 생선 드린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이 삐걱 열렸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포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참돔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민수는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먼저 말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요. 생선을 사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게 참돔이었어요. 그날 저녁 내가 도시락에 참돔 구이를 싸줬죠. 엄마, 이건 행운의 생선이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매일 사요. 그 애가 다시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다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죠. 근데 바다는 안 그래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같은 파도가 돌아오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매일 섰던 바위 앞에 멈췄다. 그 자리에
참돔 한 마리의 비늘이 반짝였다. 그는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바다에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미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파도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발목을 적셨다. 며칠 뒤 박영희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의 집엔 냉장된 참돔 20마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위엔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시장을 돌다가 한 소문을 들었다. 그 참돔 할매 오늘 안 보이더라. 집에 가봤는데 문도 안 열리고 냉장고 안에 생선이 가득하대. 민수의 손끝이 굳었다. 그녀의 집으로 달려간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숨을 삼켰다. 그 안엔 손질된 참돔 20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비늘 하나 흐트러짐 없었다. 그 위엔 하얀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민수는 퇴근도 하지 않고 할머니를 기다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장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비늘처럼 반짝였다. 밤 9시 그녀가 나타났다. 젖은 우비를 걸치고 손에는 커다란 흰 포대가 들려 있었다. 민수가 달려갔다. 할머니, 오늘은 그만 사세요. 내일 비 온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바다한테 빚을 졌으면 한 번쯤 갚고 가야죠. 그 말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 무슨 일 하시려는 겁니까?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그 아이가 기다리거든요. 민수는 결국 그녀를 따라갔다. 버스 안엔 둘뿐이었다. 비는 세차게 내렸고 창문엔 물방울이 줄지어 흘렀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태풍 지나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보는 들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말렸으면 됐을까요? 그 사람들 고집을 내가 꺾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30해 묵은 회한이 스며 있었다. 그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지금도 귀에 남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버스 안 공기가 눅눅하게 무거웠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바다는 회색이었다. 파도는 하얗게 부서지며 바위에 부딪혔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포대를 들고 바위 끝으로 걸었다. 민수가 외쳤다. 위험해요. 거긴 미끄러져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괜찮아요. 여긴 내가 서던 자리예요. 그녀는 포대를 열었다. 참돔들이 반짝이며 비에 젖었다. 그녀는 한 마리씩 던지며 말했다. 정기라. 수호야. 오늘이 마지막이란다. 이젠 나도 가야겠지. 민수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바라실 리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 눈빛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잠들었어요. 난 육지에서 잠들면 되잖아요. 파도가 솟구쳤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위험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밀려나며 미끄러졌다. 민수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덮쳤다. 참돔 포대가 터지며 생선들이 흩어졌다. 그녀의 손끝이 민수의 팔을 스쳤다. 이젠 됐어요. 아니요. 같이 가요. 아니, 당신은 남아서 기록해줘요. 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 파도가 둘을 집어삼켰다. 잠시 후 민수가 간신히 바위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다.
바위 끝엔 포대자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참돔 한 마리와 젖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호야, 엄마는 이제 간다. 대신 이 사람은 남을 거야. 너처럼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다. 민수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눈물이 빗물에 섞였다. 새벽이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바다는 잔잔했다. 물결 사이로 참돔 한 마리가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민수는 손을 모았다. 그분이 간 게 아니야. 그분은 바다로 돌아간 거야. 바다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붉고 따뜻하게. 며칠 뒤 바다에서 참돔 한 마리와 함께 박영희의 스카프가 발견된다. 그리고 민수는 바닷가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녹음 파일을 듣게 된다. 사람은 잊히지만 바다는 기억한다. 1993년 8월 17일.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았다. 그러나 라디오에선 계속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태풍 진화, 북상 중. 남해안 일대주에 바랍니다. 박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남편 정길이 웃으며 말했다. 바람 좀 분다고 사람 죽는 거 아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가지 말아요. 정길은 참돔 낚싯줄을 챙기며 대답했다. 이 날씨에 참돔이 얼마나 잘 문다고. 수호 녀석도 가고 싶다잖아. 수호가 마당에서 외쳤다. 엄마, 오늘은 내가 잡을 거야. 그녀는 그때 웃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배 이름은 영수호였다. 그녀가 손수 지은 이름. 남편 정길의 이름 정과 아들의 수호를 합친 뜻이었다. 그녀는 부두 끝까지 배웅을 나갔다. 수호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엄마, 참돔 잡으면 내 이름으로 팔아줘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내 이름으로 팔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오후부터 바람이 세졌다. 부엌 창문이 덜컥거렸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놓고 앉아 있었다. 남해안 일대의 풍랑주의보 발효.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무전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정길아 수호야 돌아와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문을 쾅 닫았다.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바닷가로 달려갔다. 물안개 사이로 파도만 보였다. 사람들은 말렸다. 아지매 위험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바위 끝에 서서 소리쳤다. 수호야, 정길아. 그녀의 외침은 파도에 삼켜졌다. 그때였다. 거센 파도 사이로 무언가 떠올랐다. 붉은 비늘, 휘황한 색. 참돔 한 마리였다. 파도가 그것을 밀어 올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차가운 비늘이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건 내가 잡은 거니? 바람이 울었다. 파도가 대답처럼 부서졌다. 그녀는 참돔을 안고 울었다. 그때부터였다. 그녀의 하루는 참돔으로 시작해 참돔으로 끝났다. 그로부터 30해.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시장으로 향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kg의 참돔을 샀다. 그리고 해질 무렵 그 바위 위에 섰다. 오늘도 먹으렴. 엄마가 잡진 못해도 대신 사왔단다. 바다는 늘 같은 파도를 내밀었다. 그녀는 그 파도에 조금씩 자신의 죄를 던졌다. 민수는 그녀의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다. 파일 제목은 단 하나. 그날의 바다. 음성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바다는 시간 같은 걸 모릅니다. 늘 같은 얼굴로 같은 자리에 있지요. 내 죄는 단순했어요. 말리지 않은 것,
기다린 것, 그리고 살아남은 것.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파도처럼 울렸다. 바다는 무섭지 않아요. 잊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는 다음날 새벽 그녀가 늘 서던 바위 위에 섰다. 하늘은 희미하게 푸르렀다. 그는 가만히 손을 들어 참돔 한 마리를 바다에 던졌다. 물결이 부서지고 붉은 비늘이 번쩍였다. 그 순간 파도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호야, 이제 그만 자자. 민수는 눈을 감았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물러갔다. 그 물살 속에서 참돔 한 마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다. 며칠 뒤 포구 근처에서 참돔을 안고 누워있는 박영희의 시신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미소가 남아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려 결심한다. 그녀는 미친 여인이 아니었다. 단지 세상이 너무 잊었을 뿐이다. 새벽 해안 순찰선이 포구를 돌던 중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위 틈 조용히 기대 앉은 채 눈을 감은 한 노인. 그녀의 품엔 참돔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비늘은 햇빛에 반짝이고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순찰대원이 중얼거렸다. 마치 자는 것 같네요. 그 옆에서 누군가 울었다. 그건 민수였다. 수산시장 한켠 박영희의 부고가 붙어 있었다. 향년 70세, 해안가에서 평온이 영면.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 양반 참돔만 사가더니 결국 바다로 갔네. 그런데 말이야, 얼굴이 그렇게 편했대. 그래도 외로웠을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영희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표지엔 물에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속죄의 일기. 오늘은 바다가 잔잔했다. 파도에 참돔을 던지면 마치 아이가 품에 안기는 것처럼 물결이 부드럽게 변한다. 사람들은 날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먹여야 했다. 한 번이라도 다시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어떤 죄는 용서를 구할 수 없다. 대신 매일 반복하는 행동으로 씻을 수밖에 없다. 민수는 노트를 덮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작은 시골 장례식장. 꽃도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민수는 상주 대신 향을 피웠다. 그는 유골함 앞에 참돔 한 마리를 올려두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봤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바다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이젠 진짜 평안하세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커다란 포대를 들고 바다로 향했다. 그 안엔 참돔 10마리가 있었다. 그는 바위 위에 섰다. 영희가 서던 자리였다. 바람이 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늘은 고요하네 참 좋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마리씩 바다에 던졌다. 할머니, 이건 당신 몫이에요. 그리고 이건 수호 씨 몫. 마지막은 내 몫입니다. 그가 던진 마지막 참돔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며 사라졌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자 녹음기를 켰다. 할머니의 마지막 음성을 편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바다의 기록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생선 한 마리씩으로 씻어내던 이야기. 그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했을 뿐. 그는 파일 제목을 저장했다. 박영희 속죄의식 최종. 며칠 뒤 민수는 다시 포구를 찾았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파도도 바람도 소리도 없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할머니, 잘 계시죠?
그때 멀리서 참돔 한 마리가 물 위로 튀어올랐다. 빛을 받아 붉게 반짝였다. 그건 마치 대답 같았다. 민수는 웃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분의 속죄는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꺼내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속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다. 그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그는 말했다. 할머니는 결국 용서받으셨네요.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마치 그래라고 답하듯 뉴스 자막이 떠올랐다. 70세 여인, 참돔을 안고 숨진 채 발견. 일상적으로 생선을 바다에 던진 정황 의식적 행위로 추정.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기이한 노인의 죽음.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소비되고 있었다. 민수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의 손엔 아직도 박영희의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다음 날 수산시장 사람들은 뉴스 얘기로 떠들썩했다. 그 참돔 할매 좀 이상했잖아. 맨날 생선을 바다에 던지고 그 돈이면 효도 관광을 몇 번은 갔겠지. 아들이 죽었다던데 결국 정신이. 민수는 그들 틈에서 조용히 손질하던 칼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터졌다. 그분은 미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그분은 매일 바다에 아이를 먹였어요. 죽은 아들이 다시 배고프지 않게 매일같이 용서를 구한 겁니다. 누군가 피식 웃었다. 그걸 누가 믿어?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난 봤어요. 그분이 참돔을 던질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시장 한켠이 조용해졌다. 칼날이 생선 뼈를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바다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켰다. 박영희의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는 바다에 속죄하러 간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러 간 거야.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미침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참돔 20kg를 사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사랑을 다시 보내준 겁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누가 미쳤느냐가 아니라 누가 잊지 않았느냐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숨이 고르듯 흔들렸다. 며칠 후 지방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분에 대해 인터뷰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제게 바다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다는 잊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아요.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얼굴로 떠났습니다. 그게 그분이 평생 바랐던 거예요. 기자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엔 푸른 수평선이 보였다. 그날 바다가 대답했거든요.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 수산시장 앞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박영희의 얼굴. 그 밑에는 누군가가 쓴 글귀가 있었다. 그녀는 참돔을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사랑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닦았다.
민수는 바다로 향했다. 손에는 참돔 한 마리. 그는 물결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세상이 이제 조금은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는 참돔을 던졌다. 물살이 퍼지며 붉은 빛이 흩어졌다. 그 순간 멀리서 갈매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졌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진실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지만 사랑은 언제나 떠오르네요. 파도가 그 발끝을 감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밀려나갔다. 박영희가 떠난 지 한 달. 수산시장은 다시 평소의 소음을 되찾았다. 상인들은 고함을 지르고 갈매기들은 머리 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민수는 변해 있었다. 이젠 매일 아침 시장 문을 열기 전에 바다로 향했다. 그는 바위 끝에 앉아 조용히 참돔 한 마리를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다. 그건 더 이상 속죄의 의식이 아니었다. 그건 감사의 인사였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젠 민수 씨가 참돔을 던지네. 그 할머니 버릇이 옳았나 봐. 민수는 그저 웃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섰다. 그의 포대엔 참돔 한 마리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느 날 민수는 할머니의 녹음기에서 새로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제목은 끝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수호야, 이제 엄마는 편히 가려 한다. 너를 잡지 못했던 그날의 바람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단다. 엄마가 바다에 던진 건 생선이 아니라 마음이었단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걸 알아줄 거라 믿었어. 그날이 오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질 거야. 민수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다. 그건 울음이 아니라 해변의 파도 같은 고요한 소리였다. 시간이 흘렀다. 몇 년 뒤 민수는 시장의 어엿한 중년 상인이 되었다. 그의 가게 간판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참돔은 기억의 생선입니다. 손님들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이 바다를 잊지 않게 해주는 생선이죠. 그날도 해질 무렵 한 소년이 폭우로 달려왔다. 민수의 조카였다. 소년은 참돔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삼촌, 이거 바다에 던져도 돼요?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신 이름을 불러줘야 해. 이름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속삭였다. 엄마. 그는 두 손으로 참돔을 던졌다. 물결이 퍼지고 붉은 비늘이 반짝였다.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하늘엔 노을이 번졌다. 그녀는 매일 같은 바다에 참돔을 던졌다.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했고 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녀가 바다에 던진 건 생선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 기억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죄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할머니, 바다는 오늘도 평온합니다.